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자, 금주에는 2D 컴퓨터 디자인에서는 레이어 익히기,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익히기를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 레이어 블렌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레이어 각 명칭하고 생성, 레이어 생성하는 법, 옵션 등에 대해서 좀 먼저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가 있지만은 이게 없는 경우 뭐 잘못 건드렸다든지 하시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창 누르시면요.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 안에 레이어를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려진 거기 때문에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없이도. 자, 여기서 보면 뭐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레이어 있고요. 그 옆에 채널이 있네요. 채널은 이런 식으로 CMYK로 돼 있지만은 이미지가 RGB인 경우에는 4개, 하나가 없죠. 그래서 맨 위에는 RGB,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나오고요. CMYK 때문에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랙인 K가 포함돼서 총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역할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CMYK를 전부 켜놨을 때는 지금처럼 온전하게 다 잘 보입니다. 그러나 녹청을 지우시면 CMYK도 당연히 다 켜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녹청을 끄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마젠타만 빼는 경우, 레드 계열을 빼면은 붉은기를 빼면 이렇게 초록색 계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을 빼면 녹청하고 마젠타가 결합돼서 약간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검정을 뺐더니 교수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원래 CMYK에 CMY만 섞어도 겹쳐진 부분은 블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CMYK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 CMY가 합쳐진 값이 완벽한 블랙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K를 추가를 해서 CMY K가 되었다. 한번 보실래요? 어? 자, 이걸 추가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네, 얘하고 방금 요거 봤을 때 조금 디디하죠? 네, 이렇게 해서 블랙이 빠졌을 경우인데 교수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저기 불 선택할 때 약간 선택 영역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를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뭐,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었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나면 커서에 이렇게 점선 사각이 생겨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상 영역만 선택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했죠. 우리 라인언을 쓸 때 또는 레이어를 추가로 선택할 때 뭘 같이 눌렀죠? Shift죠. 그래서 컨트롤 키에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황에서 차례차례 찍어 올라가시면은 노란색의 영역, 마젠타 영역, 녹청의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선택 영역이 넓어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킥마스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패스입니다. 패스는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포토샵이 비트맵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가 벡터 방식인데 패스는 포토샵 내에 벡터 방식을 가져온 거라고 했죠. 글쎄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기는 해요. 일러스트처럼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신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데 어쩔 때 하냐? 아주 선명할 때, 아주 선명하게 구획이 나눠질 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잠깐만. 자, 레이어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패스로 가면 이런 식으로 패스 작업한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네, 선택이 되고 여기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레이어 명칭인데 잠깐 요거 들어가시기 전에 실습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연습 삼아 이 펜, 그 사람 손을 준비했는데요. 워터마크가 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워터마크가 있는데 나 사람 손만 필요하다. 네, 사람 손만 편하다 하면은 요 손만 좀 따고 싶은데, 자, 패스 도구는 펜 도구, 예, 펜 도구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 있죠? 패스라고 뜨죠? 자, 레이어를 추가를 해줄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클릭을 하면요, 딱딱하게 끊어지고요. 클릭하고 쭉 늘리시면은 볼륨감이, 그러니까 라운드 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얘는 뭐냐면 이 점을 움직일 수가 있는 역할을 해요. 점들을 그냥 누르시면은 안 되고요. 컨트롤 Z, 컨트롤 누르고 얘 하고 얘도 살짝 여기로 갖고 오고, 아이고 자꾸 움직이냐. 컨트롤을 누른 상황에서 얘를 싹 움직이고, 아까 얘가 좀 마음에 걸렸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은 제대로 맞는데 이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얘를 잡고 쏙 줄여주시면 이쪽은 유지가 되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마찬가지로 얘도 적당한 위치로, 그 다음에 펜 끝점 이렇게 하고 만나고. 자, 이걸 만나지 않으면요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 볼까요? 펜 도구 안에 쭉 보시면은 뭐 자유 형태부터 시작해서 여기 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점을 뺄 수도 있고. 근데 얘가 기준점 변환 도구라 했는데 뭐냐, 지금 얘 같은 경우 지금 요 조정할 수 있는 이걸 뭔데? 디렉션 바라고 하는데, 디렉션 바를 그냥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되지만, 방금 얘 있죠? 꺽쇠 같이 생긴 애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요 한쪽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꺾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네,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라운드였던 거 방금 보셨나요? 라운드 있던 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클릭만 하시면 꺾이고요. 다시 이걸 쭉 늘리시면 라운드가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꺾겠다 그러면은 여기만 잡고 톡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꺾여서 작업이 됩니다. 자, 컨트롤 0. 지금 뭐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요것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펜 툴로 이렇게 땄다.
자, 여기서는 픽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픽셀을 선택하지 않았다. 빈 공간이란 얘기예요. 빈 공간. 그래서 패스를 와서 작업 패스를 클릭하시면, 자, 컨트롤 Z. 그냥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 패스 저장 이런 거 이상한 것도고요. 자, 요 손가락 좀 보세요. 여기 패스 안에 요 손가락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선택도가 되죠. 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여기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레이어로 다시 와서 배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새 레이어가 나왔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이미지처럼 정확하게 라인을 따야만 할 경우를 쓸 때 패스를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제 안 해보시면은 그렇고요.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랑 할 거고요. 자, 계속 가죠. 이제 레이어 명칭을 한번 보는데 레이어 안에 보시면 뭐 되게 많죠. 이게 다 뭐 하는 걸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돋보기가 있네요. 돋보기는 보통 뭐죠? 찾기입니다. 찾기. 그래서 돋보기 종류에서 찾기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안에 보면요, 요 줄도 찾기의 종류인데 색칠 조정 레이어죠. 이건 이미지 레이어입니다. 이미지가 들어있는 레이어들을 선택할 때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색칠 조정 레이어만 골라서 보고 싶을 때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자만 들어간 거 보고 싶을 때 이거는 패스나 패스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알기로는 뭐더라? 나도 까먹었네. 걔는 떠라? 뭐라 떴는데? 필터와 일치하는 게 없대요. 고급 개체. 네, 고급 개체. 맞다. 얘는 고급 개체라는데 고급 개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물론 나중에 이거 고급 개체에 대해서 또 강의가 들어가지만은 개체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 보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고급 개체가 아닌 이미지를 스케일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면요, 원상복귀가 되질 않고 데이터를 잃은 상태에서 그냥 확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자, 얘를 복사를 해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한애를 컨트롤 T해서 슉 엔터. 작아졌죠? 우선 컨트롤 T 키워보겠습니다. 엔터. 자, 두 개의 손가락 오히려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은 뿌옇죠. 먼저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손실을 갖고 오는데 고급 개체는 이거를 못하도록 방지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고급 개체 만드는 게 있는데 갖고 올 때부터 해야 되나? 고급 개체를 아닌데 그런가 봅니다. 왜냐면 고급 개체라는 게 원본 파일을 보관을 하는 애들이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바뀌어야지만이 얘가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좀 불편은 합니다만 편집 작업에서 데이터를 손실 없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했을 때 데이터 보관하기는 딱 좋은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보드 작업을 했는데 이거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줄였다가 다시 키워 하고서 키웠더니 뿌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다시 원본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개체 불러오실 때 저기 뭐지? 고급 개체로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정 색칠 레이어만 보여달라, 텍스트만 보여달라, 뭐 패스만 해달라, 색칠 조정 레이어만 죄송합니다. 색칠 고급 개체로만 해달라, 찾아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찾겠냐, 모드로 찾겠냐, 뭐 속성으로 찾겠냐, 이런 식으로 내 파일을 찾아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뭐 보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은요 쉬운 단계니까 이게 레이어가 뭐 하나 둘 셋 서너 개니까 이건 당연히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요 100개 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네, 100개 넘는 건 그래서 제가 그룹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을 생각해서입니다.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는 거 그룹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은 앞으로는 A면 뭐 좌측면, 우측면, 탑, 아래 이거를 계속 만들어서 써야 되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을 꼭 지으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얘기가 귀찮아도 왜냐면 나중에 이거 못 찾거든요.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레이어와 레이어가 겹쳐 있는 경우는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종류는 선택할 때 내가 작업한 거에서 그 종류를 찾는 거고, 자 요거는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블렌딩. 저 레이어 블렌딩 외에도 스타일도 있고 다양하지만 오늘은 블렌딩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할 테고요. 요거는 잠극입니다. 뭐 칠을 못하게 한다든지 대지를 잠근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요. 네. 자물쇠에서 레이어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요거 참 설명드리기 애매한 게 잠그기가 있는데 여기에 칠이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도가 있고 칠이 있는데 이게 써보시면은 불투명도에서 주는 효과랑 칠에서 주는 효과가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투명도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 칠도 많이 칠하냐 적게 칠하냐, 그래서 뒤가 보이네 안 보이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별로 개념도 안 쓰고요. 개념에서 뭐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얘네가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칠을 뭔가 두 개의 차이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 차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이든 교재를 찾아서 칠과 불투명의 차이를 확연히 있는지 있으면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단은 투명도, 칠 비슷하지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많이 쓴다. 자, 표준 이거는 레이어 블렌딩 혼합 모드라고 해요. 혼합 모드. 한국에서는 혼합 모드, 영어로는 레이어 블렌딩이라는데 블렌딩, 혼합 무슨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위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 두 개를 서로 섞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선택, 혼합 모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 쭉 창이 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위에는 상단에는 거북이 레이어가 있고요. 배경이 없네요. 반면에 밑에는 하늘을 줬습니다. 거북이는 원래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나는 거북이 뭐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 레이어 블렌딩을 이용해 봤습니다. 자, 표준은 그냥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겹쳐놔도 얘밖에 안 보이거든요. 표준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디졸브라는 걸 쓰면은 노이즈처럼 뿌얘지면서 뒤가 불투명도가 50%가 적용이 된대요. 오퍼서티가 낮을수록 오파시티 스펠링 틀린 것 같습니다. 낮을수록 노이즈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노이즈를 만든 것처럼 픽셀을 뿌려준다고 하는데요. 디졸브가. 네. 원래 디졸브라고 하면은 이렇게 페이드 아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에서 보면은 점점 검해지면서 검은 어두워지면 듯 하면서 화면이 사라지고 그러죠. 그런 중간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요거 보시면은 어둡기 곱하기 색상번, 색상 선형 번이 뭐예요? 번 태우다라고 하잖아요. 버닝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색상을 태우냐, 선형으로 태우냐, 어두운 색상, 약간 어둡게 하는 계열입니다. 어둡게 하는 거. 밝게 하기. 밝게 하고 스크린도 그렇고 스크린, 영화 스크린 보면은 영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스크린 때문에 환해지죠. 화면 자체가. 예, 그런 느낌. 색상닷지, 선형닷지 추가한다고 그러네요.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거는 어둡게 하고 요건 밝게 하고 오버레이는 두 개의 중간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얘네들을 하면은 어두워지거나 전반적으로 위아래가 합쳐서 어두워지고 전반적으로 합쳐서 밝아지는 케이스라면 얘네는 반반 모드?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뭐 이런 느낌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얘네들은요 두 개를 합쳤더니 약간 매콤한 맛, 얘는 양념 맛 아니지 프라이드 맛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쳤더니 그런다. 근데 얘는 아예 완전히 확연히 양쪽으로 나눠지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다양한 라이트라고 들어갔으니까 약간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명도가 생겨서 뒤가 비치는 수도 있거든요. 차위 제외 빼기 나누기 이거는 색상이나 명암 등을 교차시켜서 그거를 차이를 주거나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빼거나 그래서 위에 거와 아래 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 제외처럼 색조체도 색상 광도인데 자 주의사항이 뭐냐 오늘 설명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 결국은 이건요 자주 써봐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일이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설명은 오늘 다 드리지만은 오버레이나 스크린 그 다음에 아 이쪽이 어둡구나 이쪽이 밝구나 두 개가 반반이구나 요런 거를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셨다가 이거를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출력을 해서 늘 갖고 있다가 내가 블렌딩을 하고 싶은데 블렌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나 한번 뒤져보시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이거를 매번 그 포토샵 할 때마다 갖고 계시다가 블렌딩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아 여기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둡게 하기입니다. 어둡게 하면 두 레이어를 비교해서 어두운 색만 표현을 한대요. 위에 거에서는 지금 배경이 회색이었죠. 거북이 주변이 회색인데 얘에 비해서는 밝은 톤에 있으니까 싹 다 없어졌습니다. 예, 배경이 싹 다 없어지고 거북이 몸의 일부 밝은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만 표현을 했다. 예. 자, 곱한다. 색을 곱하는 건 화면을 곱한다는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자 여기서 곱한대요. 색과 명도 예 색과 명도를 겹쳐 어둡게 표현한답니다. 색과 명도를 겹치는데 뭐가 겹치겠어요? 두 레이어겠죠. 위아래 있는 레이어를 두 개를 겹쳐서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만든답니다. 곱하기 흰색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흰색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밝은 배경의 이미지들을 합성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배경이 밝을 때 여기 팁이 나왔네요. 배경이 밝은 거를 합성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색상 번이 태운다 그랬잖아요. 색상을 대비를 증가시켜 더욱 어둡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색상이 많이 예, 어두워졌다는 것도 보이고 화면이 좀 답답하죠. 솔직히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색상의 대비를 일으킨다. 선형번 명도를 감소시킨대. 명도를 감소시킨다. 명도가 낮아지면 어두워지죠. 명도가 증가하면은 명도가 증가하면은 밝아지고. 그래서 명도를 감소시켜서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가장 밝은 부분은 투명 처리를 한대요. 가장 밝은 부분은 투명 처리하고 나머지 이미지가
아래 레이어와 섞여서 표현이 된다. 회색 부분, 밝은 회색 부분은 어두워졌죠. 주의사항이요. 지금 밑에 거에도 뭐 블렌딩 주고 위에 거도 블렌딩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거북이한테만 블렌딩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밑에는 그냥 일반 화면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얘는. 근데 얘가 블렌딩 될 때, 거북이 화면만 블렌딩이 될 때, 이러한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밑에 거하고 봤을 때, 밑에 거랑 합쳐보니, 뭐 이런 것들을 투명 처리를 하는 게 좋구나. 나머지는 아래 위아래가 섞여서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젠 거꾸로 밝아지죠. 밝았더니 오히려 거북이 쪽에 구름이 나타나고요. 밝은 쪽은 구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을 투명해짐으로 어두운 면이 투명해지네요. 밝은 색만 더 밝아진다. 네.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씁니다. 오버레이만큼이나 자주 쓰는 게 스크린입니다. 예.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약간 허해집니다. 허해져.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곱하기, 그건 어둡게 하죠? 함께 가장 많이 쓰며 뽀샤시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 뽀샤시란 말이 표준어가 아닌데, 이거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저도 책 이름이 뭐더라? 포토샵 CC 2018인가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마. 네. 뽀샤시하긴 하나요? 뽀샤시하면은 사실 가우시안 블러 느낌이 더 뽀샤시하지 않나? 여하튼 약 그런 느낌을 내고 검은색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역시 검은색이 투명해지네요. 어두운 배경의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주로 사용한다. 요거 팁입니다. 기억해 두셨다. 아니면 요거 좀 줄 좀 쳐놨다가 얘가 어두운 배경이랑 합칠 때는 뭘 하면 좋나? 그러면은 어두운 배경이 너무 어두워지면은 그림 전체가 이미지가 칙칙하겠죠. 그래서 밝은 이미지랑 검은 어두운 거랑 배경을 합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요걸로 스크린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다 하나씩 해봐요. 네. 예상한 거로 딱 가서 해보면은 열에 한 번 맞을까? 결국은 그리고 혹시나 해서라도 다 눌러봅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예상한 이미지가 이런 건데 혹시나 이게 더 나을까 해서 그래서 스크린 정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다치 툴처럼 색상 대비를 감소시킨다 합니다. 색상의 대비를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의 대비 명도 대비겠죠. 근데 색상을 대비시킨다는 거 이미지가 밝아진다는 거. 자, 색상 닷지와 이제 선형 닷지가 들어가는데요. 차이 보셨나요? 네. 요 부분이 살짝 바뀌는 거 보셨겠죠? 네. 일단은 요런 추가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명도를 확 올린답니다. 그래서 어둡고 밝은 게 선명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허옇게 떴네요. 뭔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거북이 같습니다. 네. 자, 이 위에 뭐 또 빨간색 이걸 전반적으로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상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걔한테 또 씌울 수도 있겠죠. 막 두 개, 세 개씩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밝은 색상 두 레이어 이미지를 비교해서 더 밝은 색만 밑에 게 밝으면 밑에 걸 더 밝게 표현하고 위가 더 밝으면은 위가 더 밝으니까 얘만 더 표현하고 거북이 등껍질 어둡죠. 그리고 구름은 밝으니까 밑에 있는 밝은 구름을 더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아래쪽 밝은 곳. 자, 오버레이는
부분 나오네요. 자, 여기 이 중간에는 밝은 곳, 어두운 곳을 보존하면서, 아래쪽이라면 밑에 레이어를 말하겠죠. 보존하면서 위쪽 레이어 색상을 겹친다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렵죠.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걸 보존을 하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보존은 하고, 위쪽 레이어 색상을 겹치고,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지고, 마치 셀로판을 얹은 것과 비슷하다. 오버레이. 이 오버레이가 원래는요, 1학년들에 군대를 안 가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모니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항상 들고 다녔잖아요. 지도에다가 작계 지역이라고 해서 전투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는, 군대마다, 부대마다. 그거를 표시를 해놔요. 근데 이 표시가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에다 직접 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출됐을 때를 대비해서 얘는 버리고 옮겨서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매년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부대별로 그 지켜야 할 위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시할 때 뭘 하냐? 지도를 놓고 그 위에 투명 아스테지라는 걸 올려요. 종이가 아닙니다. 지로 끝나지만 비닐이에요. 투명 비닐을, 두꺼운 옛날에 책 사는 비닐을, 우리 그때는 교과서 비싸가지고 책 사는 비닐 같은 거를 따로 사서 진짜 대리미로 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막 교과서 쌌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종이가 아니라 그 비닐을, 책 사는 비닐을 갖다가 지도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지저분하면 버리고, 그리고 새 올려놓고, 그리고 우선 뭐 적구는 어디, 이렇게 할 때 오버레이 방법으로 그 비닐을 씌워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에서 오버레이란 말이. 그래서 투명 셀로판지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마치 셀로판지를 얹은 것과 비슷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라이트, 부드러운 조명을 비추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위쪽 레이어가 50% 회색보다, 그러니까 지금 거북이 레이어겠죠. 거북이 레이어가 중간 톤 회색보다 밝으면 약간 더 밝아지고, 어두우면 더 어두워진대요. 근데 얘가 원래는 전반적으로 밝은 회색으로 내가 아는데 50%까지는 아닐 텐데 밝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참 해놓고선도 말하고 설명하고가 조금 많이 저도 혼돈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다. 하드라이트, 강한 조명을 비추는 것과 비슷하고요. 강한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위쪽 레이어가 50% 회색보다 밝으면 스크린 모드로 갔네요. 스크린 모드. 네. 50%보다는 스크린 모드로 가고, 어두우면 곱하기 모드로 간답니다. 곱하기로. 이거 하드라이트 괜찮네요. 왜냐면은 우리 합성할 때 그냥 이렇게 합성해 버리면은 얘도 빨려. 아마 이거 하드라이트 이런 경우는 특수효과 때도 많이 쓸 겁니다. 네. 그 블루 스크린이나 이런 거 쓸 때,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 또 말하려면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기법 쓸 때, 크로마키 할 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배경을 없애고 오브젝트만 하고 싶을 때, 사진 촬영하실 때 뒤에 원래 제품이 가지지 않는 색깔을 배경으로 하시면은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 것도 팁이에요. 여러분이 사진 촬영을 해서 뭔가 사진을 합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배경 자체를 아예 그 사물, 피사체라고 하죠? 찍으려는 피사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색깔을 찾아서 그 색으로 배경을 삼고 작업을 하시면 배경을 빨리 딸 수 있겠죠. 자, 선명한 라이트. 하드 라이트보다는 잠시 제가 잘못했네요. 하드 라이트는 이런 식인데 선명한 라이트는 선명하다는데 이게 더 하드한 것 같네요. 뒤가 완전히 밝죠. 네. 위쪽 레이어가 50% 회색보다 밝으면 대비를 감소하고요. 대비를 감소해서 밝아지고 어두우면 대비를 증가시켜 더욱 짙어지는 게 보이네요. 밝고 어두워진다. 네. 밝고 어두워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잖아요. 명도가 아니라 명도로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것 같아요. 왜 여기는 다 라이트로 끝나잖아요. 소프트 라이트, 하드 라이트, 선명한 라이트. 라이트이다 보니까 빛의 광원이 확실히 밝은 데는 더욱 밝게 해주고 그 광원하고 대비가 돼서 이 광원하고 대비돼서 어두워져야지 어두운 데는 더욱 어둡게 표현이 된다. 선형 라이트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거북이 레이어가 50% 회색보다 밝으면 높아지고 어두우면 명도를 낮춤. 여기다 명도를 써야 돼. 명도가 빠졌더니 뭐가 높아졌는지 몰랐는데 명도가 높아진다? 어두운 명도가 낮아진다. 명도가 아니라 채도가 아닌가 싶네요. 여기도 아까보다는 명도가 더 어두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라? 그쵸? 핀라이트. 위쪽 레이어가 50% 회색보다 밝으면 어둡게 하고 어두우면 그죠? 아까 여기서 밝고 점점 어두워졌죠. 어두우면 밝게 하는데 밝은 게 아니라 투명을 시켰는데 투명도도 올라가는데요. 핀라이트. 어두우면 밝게 주변이 광원 자체가 아까 거북이의 광원 자체가 여기가 제일 밝았죠. 오리지널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밝으면 어둡게 해주고 어두우면 거꾸로 밝게 바꿔주는 역할 한다. 밝은 거는 알겠는데 투명도도 생기겠다. 하드 혼합. 이거는 뭐 특수 효과 내는 느낌이네요. 이러니까 이게 하늘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색을 빨강, 초록, 파랑,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만 변한 그래서 강렬한 색상 대비를 표현한다. 그래서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단순 빨강, 초록, 파랑 그리고 흰색만. 옛날에 모니터가 해상도가 되게 낮을 때가 있었어요. 모니터 제작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컬러 TV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너무 고가가 돼 버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글씨 보는 거지 이미지 보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모니터도 해상도가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해상도가 낮을 때 그때를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디오 카드를 아니면 비디오 카드 세팅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이 로우로 책정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차이입니다. 차이 제외 빼기 나누기. 아래 레이어의 명도, 구름 사진이죠. 명도를 기준으로 요 포인트 다음 요 포인트의 기준으로 위쪽 레이어 색을 반전시켜 보색으로 처리한답니다. 이쪽이 푸른기가 있었나 보네요. 예. 어두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보색 처리를 해줬다. 네. 뒤에 거랑 봤을 때 그 명도를 기준해서 보색의 정도를 바꿔줬다. 보색의 정도는 보색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는 보색이 뭐죠? 컬러 필이라고 하죠. 색깔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이 보색이고 이웃하고 있는 게 이제 유사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색 계열이냐 한색 계열이냐 뭐 초록색이냐 붉은 계열이냐 이런 것들이 보색 대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초록색 계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색상들을 보색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명도도 뭘 기준으로 한다? 아래 레이어 명도 때문에 대각선으로 갈 거냐 약간 꺾여서 가냐? 그럼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네. 보색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미지 우리가 쓸 일이 흔치 않습니다. 뭐 영화를 촬영하시거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시지 않는다면 제외입니다. 차이와 비슷하게 차이 어딨죠? 요건 추가고 차이와 비슷하나 대비를 약하게 한답니다. 얘는 대비를 크게 하고 얘는 대비를 약하게. 그래서 부드러운데 부드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부드러움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에 거보다 색이 강렬하진 않죠. 네, 얘에 비해서는 색이 강렬하진 않습니다. 자, 각 채널의 색상 정보, 아까 우리 채널 봤죠? 색상 정보를 보고 위아래를 비교한대요. 보고 아래 레이어에서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뺀대요. 아래 레이어 거를 왜 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위쪽 레이어, 이 거북이 위쪽 레이어가 전부 밝은 톤이었잖아요. 이 밝은 톤만큼을 밑에 레이어에서 홀라당 뺐더니 다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렸네요. 네. 이제 빼기였다면 요번엔 나누기 곱하기는 왜 여기 있을까? 여기 안 오고 어둡게 해서 그런가 보죠. 나누기는 각 채널의 색상 정보를 보고 아래 레이어에서 하늘 레이어에서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나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이분이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래요. 이걸 왜 나누기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아래 레이어에서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아래 레이어는 건들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위쪽 레이어만 변화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회색 주변이잖아요. 이 회색들이 거의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나같아요. 마찬가지로 색조? 이건 안 보이네. 아래 레이어의 명도와 채도에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합쳤답니다. 네. 위쪽 레이어는 지금 거북이의 그 칼라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회색 톤이었잖아요. 회색 톤이다 보니까 여기 원래 블루였던 계열이 거의 그냥 그 회색 톤으로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아시고, 네, 찾아보세요.
자, 이거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차이 있어요. 저도 속았는데, 예, 있네요. 지금 채도, 네, 채도할 차례죠. 아래 레이어의 명도와 색상의 위쪽, 저 아래 레이어 명도라 색상의 채도구나. 색상, 아래 색상입니다. 아래 색상이 여기 하늘색 있는 부분, 위에 채도, 채도를 위로 올렸군요. 이걸 합쳤대요. 채도가 0인 회색을 칠하면 아무런 색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래 레이어 명도에 구름 사진이죠? 구름 사진 명도에 밝고 어두움의 기준으로 위쪽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합친다. 위쪽 레이어 색상이 그레이톤이고, 그쵸? 주변은 그레이톤이라서 밑에는 그레이 계열로 대신에 위쪽의 색상 거북이반 블루 계열로 표현이 되네요. 마지막 광도입니다. 광도는 아래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의 아래 레이어, 하늘이죠. 하늘 레이어의 색상, 채도 위에 위쪽 레이어의 명도를, 그랬더니 얘가 지금 색이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북이가 아까 알록달록 했는데 그냥 모노톤으로, 거의 모노톤으로 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네. 오히려 더 위쪽 레이어의 명도를 합쳤고요. 보통 흰색 배경에 쓰는 경우 흑백 이미지처럼 표현할 때 쓰다. 흑백 이미지처럼 칼라지만은 이걸 흑백처럼 보이게 연출을 할 때는 이걸 쓴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만 모르면은 못 쓰잖아. 알아야지. 이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저도 제 자신을 지금 이해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유튜브나 기타 책에서도, 좀 다른 책에서도 이 설명들을 중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중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사례들이 좋은 게 있었으면 제가 그 사례를 보여줄 텐데 지금 마땅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조만간에 스크린이나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자주 쓰기 때문에 이미 저 수업 전에도 썼죠. 레이어 블렌딩을. 예,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네. 그 대신 이런 게 있었구나. 뭐였지? 차이가 뭐지? 왜 차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 출력물 들고선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투명도하고 7인데 솔직히 말씀드렸죠, 이거. 거의 차이를 못 찾는다고. 네. 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잠그기 종류, 무엇을 잠그냐? 어떤 식으로 붙이라는 걸 잠글 거냐, 움직이는 걸 잠글 것이냐, 대지 자체를 잠그냐, 레이어 자체를 잠그냐, 이런 겁니다. 네, 배경을 잠글 거냐, 그런 거고요. 자,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필터의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 밑에 줄에 있는 거, 레이어 연결입니다. 레이어 보시면요, 레이어마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영향을 같이 받게끔, 줄여도 같이 줄고 늘어도 같이 늘고. 그런데 그러면 합치지 왜 그거를 따로 하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걔는 분명히 위에 있어야 할 애고 나는 분명히 밑에 있을 애다. 또는 내가 위에 있어야만 하고 그 밑에 하위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하위 레이어들이 합쳐지는 순간에는 중간에 껴있는 레이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합치지는 어려운 상황일 때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대요. 연결하는 거 FX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네, 또 전문적으로 배울 거고요. 우리 한번 만났었죠? 이미 레이어 마스크. 오늘 요거 레이어 마스크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인데 저는 이번 학기 아마 색칠 조정 레이어에서 색조 채도였나요? 예, 색조 채도만 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모르고. 자, 레이어 그룹 만드는 거죠. 폴더 안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싹 다 모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새 레이어 추가하는 거, 그리고 레이어나 그룹을 먼저 삭제할 때 활용하는 것이 요거 쓰레기통을 쓴다. 자, 잠깐 쉬었다가, 야, 50분을 떠들었네. 잠깐 쉬었다가 레이어 마스크 지난주 시험 봤던 거와 관련해가지고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어 마스크 솔직히 이거 영상 없어졌는 줄 알고 엄청 울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료가. 요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